부터 녹화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양봉 끝판왕님께서 주민함님 방송 중에 VI 걸렸다는 썰이 있던데 지금 TV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TV 방송. 아이, 저 VI 이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이거 증인 굉장히 많습니다. 증인이 되어주실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파라오님께서 대신 파라오님께서 찌라시를 남겼어요. 저 그 찌라시 보고 참 황당해가지고 무슨 찌라시인지 저 이미 들었습니다. 무슨 찌라시인지 뭐죠? 뭐 비비드 경제 앵커님과 연애를 하면서 뭐죠? 뭐 이데일리 TV 앵커님 장유리나 앵커님인가? 장유리나인가 김유리나인가 장유리나 앵커님과 뭐 문자를 하면서 뭐 옛 여인과 뭐시기죠? 옛 연인과 뭐를 했다 뭐 이렇게 뭐 아무튼 뭐 이 찌라시를 뭐 겁나게 많이 굉장히 장황하게 풀어주셨는데, 야 진짜 제가 연락하는 여자라고는 어머니와 누나 끝. 어머니와 누나 끝. 여기서 뭘 더 말합니까? 예? 찌라시를 뿌리더라도 이게 주민함한테 뿌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매번 하시는 말씀, 파라오님께서 매번 하시는 말씀, 주민남님 더럽히고 싶게 생겼어요. 제가 2년 전에는 주민남님처럼 네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주민남님 더럽히고 싶게 생겼어요. 2년 뒤에 한번 보고 싶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네, 이거 다 들었습니다. 이미 저 다 듣고 왔어요. 아주 그냥 파라오님 방송 듣고 계시나? 파라오님 방송 듣고 계십니까? 혹시 파라오님 방송 듣고 계시면 숫자 7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파라오님 안개 여기 계시 뭐야 뭐야 숫자 7번이 올라왔는데 아니 정회원분들께서 숫자 7번을 눌러주시네요. 정회원분들께서 파라오님 두 분이시네요. 파라오님 누가 파라오님이신 거야 이거? 뭐 그럴싸해 보이는 건 바다왕자님이신데. 파라오님 이 찌라시를 뿌리실 거면은 파라오님도 뭔가 좀 깨끗하신 상태에서 뿌리셔야지. 저랑 그렇게 지하철 타고 오시는 길에 그렇게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시던데, 제가 그걸 옆에서 다 들을 때마다 이렇게 자리를 좀 피하시던데. 파라오님 계시나? 이거 저희들끼리만의 비밀입니다. 파라오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저희들끼리만의 비밀. 저번에 그 지하철에서, 그니까 TV 방송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지하철 타고 왔어요. 지하철 타고 오는 길에 막 누구랑 계속 통화를 하더라고요. 통화를 하는데 제가 가까이만 가면 계속 피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을 하시는 건지,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제가 가까이만 가면 피하시더라고요. 파라오님께서.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주민남님 누구랑 전화했는데요. 제가 누구랑 연락했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랑 통화했죠. 어머니. 네. 그래서 아무튼 파라오님께 이제 다시 한번 또 전화를 해드려야겠습니다. 파라오님께 전화를 해드려야겠어요. 두 분 사귀시나봐요. 정말 BCM님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BCM님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남자입니다. 실시간 통화해주세요. 실시간 통화요. 파라오님 실시간 통화하면 안 받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실시간 통화 원하십니까? 실시간 통화 원하시는 분들 한번 숫자 7번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해봐요? 그럼 해볼게 한번. 시켰으니까 해볼게요. 제 뜻이 아니라. 파라오님. 네. 파라오님. 네. 저
찌라시 뿌리신 거 들었습니다. 이거 방송하는데 이 무료 회원분들이 다 말씀해 주시던데요. 네? 예, 그 뭐 비비드 경제 앵커님과 뭐 문자 연애를 하면서 뭐 그 이데일리 TV 앵커님 장윤리나 앵커님이신가 그분과 뭐 문자를 하면서 연애를 하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옛 연인과 또 뭐 머시기 한다고 뭐. 아 이게 뭡니까 파라오님. 무료 방송할 때마다 다들 오셔가지고 주민남님 그 파라오님께서 뭐 말씀하셨던데 다들 이러시던데. 그냥 뭐 제가 뭐 정확한 이름은 말하지 않았고요. 그냥 딱 보니까 여성분하고 전화하는 것 같다. 그렇다가 아니고요. 같았다. 아 그래서 파라오님 들켰네요. 주무시다가 지금 방금 일어나셨네요 라고 지금 다들 올라오시는데.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들 같았다. 항상 파라오가 말하는 찌라시는 항상 근거가 없다. 그래서 무근거니까요. 찌라시잖아요. 거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하나 뿌리고 도망갔습니다. 파라오님 안녕히 주무세요. 파라오님 자다 일어났네요. 예, 파라오님 제가 깨웠네. 주무시고 계시네.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요. 파라오님 이거 주무시고 계셨네요. 제가 깨웠네. 자, 그래서 시작부터 굉장히 말이 길었는데 이 서두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민함이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지금 이렇게 계속 뭐 잡다하다 끝날 수가 없으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화수목 해서 제가 특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시장 좀 많이 답답하시고 지루하시죠? 아니에요? 지금 그 강의할 때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이제 강의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지금 10분 동안 떠들었어요, 저희. 예, 저희 10분 동안 떠들었습니다. 이제 강의 진행해야 돼요. 예. 그죠? 맞습니다. 맞다 생각하시는 분들 7번 한번 눌러주세요. 예. 마냥 떠들 수가 없어요, 저희.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오늘의 특강,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특강이 시작이 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해서 제가 이제 하반기가 아니죠. 연말이죠. 연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지루한 이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계좌 역전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 이제 그 주제를 잡고 오늘 이제 강의 특강을 이제 진행을 하고 오늘 첫 방송입니다. 오늘 화요일 9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오늘 강의해드릴 내용은 종목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근데 이게 뭐 그냥 이 시장 자체가 뭐 1월 달부터 뭐 12월 달까지 항상 이 시장을 볼 때에 그리고 종목들을 볼 때 딱 이것만 기억하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패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이 패턴만 기억을 해도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만큼 쉽고 간단한데 정말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그런 패턴이 없어요. 네. 그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만 듣는다고 하시더라도 이 초보자분들 또한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목을 보는 데 있어서 좀 한 단계 내가 이제 종목을 보는 그 눈이 이제 좀 한 단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니까 주식 초보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오늘 방송 아이고 재미없어 하면서 이제 넘기시지 마시고 굉장히 간단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집중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신가요? 굉장히 쉬워요. 아시는 분들 또한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시는 분들은 뭐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모르시는 분들 또한도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다들 이제 이해하는 데에 그리고 종목을 찾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종목 선정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시장 굉장히 지루지루 하시죠? 최근 시장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어제 TV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근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607포인트 2018년에 지금 2607포인트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나서 올해는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1440포인트까지 좀 조정을 받았었죠. 근데 받고 나서 지금 뭐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각국의 뭐 통화 재정 부양책으로 인해서 정말 급등 아닌 급등이 쭉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코스피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263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현재 시장은 뭐 굉장히 강한데 이 시장을 상승을 하는데 굉장히 답답한 거는 종목들이 가는 종목들이 없어요. 현재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뭐 보유 종목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특별히 지금 가는 종목들이 딱히 없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좀 이슈가 존재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나서 오히려 이게 그 이슈 받는 것 또한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잠깐 반짝하고 나서 오히려 또 다시 죽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 좀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답답하고 좀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시장 지금은 당연한 겁니다. 우선 그걸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소외감이 느껴지는 것 자체가 당연해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11월 3일 이때 이제 미국 대선 이후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대주주 양도세 또는 이제 뭐 미국 대선 이런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는 이 11월 3일 이 시점부터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됐어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 11월 3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거래일로 따지면 16거래일입니다. 근데 16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거의 이제 2, 3거래일만 빼놓고 다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현물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기존에는 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여갔잖아요. 주식 비중을 계속 줄였는데 11월 3일을 기점으로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이 무료 방송을 통해서든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현물 비중을 늘려가기 때문에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이 저점을 이탈하기는 쉽지가 않다. 현물 비중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상방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소외받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딱 이 패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 이 패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패턴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 분석까지 안 하셔도 돼요. 기업 분석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재료 분석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재료 분석 정도만 하시고 아니면 이거 재료 분석도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은 재료 분석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그냥 딱 이 패턴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드릴 패턴이 지금 이 시장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상승 깃발형 패턴입니다. 상승 깃발형 패턴 들어보셨어요? 상승 깃발형 패턴에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요, 네, 아니요. 들어는 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승 깃발형 패턴이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이 네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지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그림판으로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림판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말 그대로 깃발이에요. 깃발. 깃발. 자 먼저 그림판으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거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 상승 깃발형 패턴에서 우리가 쉽게 먼저 글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깃발형 패턴에서 단기간 급등한 그 깃대가 필요해요. 깃대. 급등한 깃대.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깃발이에요. 요렇게 이제 깃발 모양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2차 파동이 나와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2차 파동이 나와주는 거. 이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 단기간 급등한 깃대가 필요합니다.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여기 첫 번째 이 깃대 부분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야 됩니다. 장대 양봉 뽑아줘도 되고 아니면 단봉으로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뭐 연일 급등이 나와도 돼요. 그렇게 나와도 됩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기대가 필요하고요. 이때는 우리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관심 종목입니다.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이제 정해 두고 나서 그 종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언제 매수를 하냐? 우리가 두 번째 이 박스권에서 이 거래량이 감소할 때 이때 매수하는 건데 이거 포인트들 다 말씀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단기간 급등이 나왔잖아요. 급등한 기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정리를 해뒀다가 이게 이제 흐름들을 보니까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박스권을 이어가요. 이게 이제 박스권을 이어가는 상태인데 이때 거래량이 기대가 발생할 때는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급증을 했다가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박스권에 들어갈 때는 이때는 이제 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 다음에 여기서 2차 파동이 나오잖아요. 1차 파동 이후에 박스권 그리고 나서 다시금 2차 파동이 나오는 요 시점에서 매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요 시점에서 이게 3번이 깃발 돌파할 때 깃발 아까 그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2차 파동이 나오죠. 2차 파동이 나올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 그러면 이때가 매도예요. 이때가 매도입니다. 글만 보면 조금 어렵나요? 녹화 방송은 해놨습니다. 글만 보면 조금 어렵나요? 먼저 4가지 패턴을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 단기간 급등한 기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는 관심 종목에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권 이게 뭐 옆으로 박스권이 나오기도 하고 옆으로 횡보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뭐 저점과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또는 저점과 고점이 뭐 높아지는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안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는 거고요. 이게 또 굉장히 유리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가 있는 게 이게 매수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손절가를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손절가를 손절가가 굉장히 짧아요. 이게 매수하는 것도 편한데 손절가를 잡는 것도 편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좀 기준과 원칙에 맞게끔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시크릿방크님 박스권 하단 여기 이 박스권에 여기 하단부 있죠. 여기 요 하단부 여기로 손절가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차 파동이 나온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2차 파동이 나온다. 그럼 요때 이제 매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짧게는 1에서 2거래일 정도 안에 또는 길게는 3주 정도 안에 이제 흐름이 좀 나와줘요. 이 이상 가게 되죠. 만약에 이 이상 가게 되면은 1차 급등이 나왔은 이 기대 있죠. 1차 파동 당시 이 기대 한 반 정도밖에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래는 기본 우리가 이 패턴의 이제 기본 원칙을 보게 되면은 1차 파동이 나왔던 이 기대 길이만큼 2차 파동이 나와주는 게 정상이에요. 최소 목표치가 이 1차 기대만큼 2차 기대가 나와주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목표치를 어떻게 보면 이 1차 파동이 나와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0% 정도 뭐 급등이 나왔다 하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이 2차 파동이 나오는 이 캔들이 20% 정도로 잡을 수가 있어요. 우선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박스 그 그림판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4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가지 패턴. 4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는 이거 다 마찬가지 1차 기대가 다 필요합니다. 다 1차 기대가 필요해요. 1차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게 고점과 저점이 중요해요. 캔들이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때 고점과 저점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1차 이제 급등이 나온 후에 고점이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저점도 이제 지지구간 거의 비슷한 지지구간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냥 옆으로 기본형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이 나오고 나서 2차 급등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고점은 같아요. 고점은 비슷한 자리에서 고점이 형성이 됩니다. 이 박스권이 이어질 때. 근데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이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는 게 있어요. 요런 깃발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2차 파동이 나와준다. 이게 두 번째 패턴입니다. 이게 두 번째 패턴이에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자, 그리고 세 번째 패턴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게 이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점도 낮아지거나 저점이 같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패턴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급등이 나오는. 그리고 네 번째 패턴에서는 고점이 낮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저점은 높아져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차 파동이 나와주면 이건 네 번째. 이렇게 깃발령 패턴이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까요? 차트를 보면서 실제 차트. 자, 실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한번 맞춰보세요. 뭔지. 그러면은 제가 실제 차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1번, 2번, 3번, 4번인지 아시겠죠? 저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자, 대한해운 있네요. 자, 좋습니다. 대한해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차 그 파동이 나왔던 그 기대 있죠? 1차 기대. 처음에 1차 파동 나와줬었던 그 1차 기대가 거래량, 최대 거래량 발생했을 여기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기대 최고점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 여기서 1차 파동이 나와주고 나서 지금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거의 뭐 고점이 비슷하고 저점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고 나서 2차 파동이 나와줬어요. 1차 상승 후에 2차 상승 정도 나왔는데 이게 거래일로 따지게 되면 한 6거래일 정도 후에 이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몇 번일까요? 자, 여기 그림판을 보여드리면은 요게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일봉입니다. 그 분봉에서도 가능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일봉뿐만 아니라 분봉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봉이에요. 1번이죠. 맞습니다. 1번이에요. 1번. 고점도 비슷하고 보세요. 1차 파동 이후에 고점도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지금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점 같은 경우도 비슷한 자리에서 박스권 단기적으로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이 이어졌습니다. 이러고 나서 2차 파동이 나와주는 이거는 1번 유형에 해당이 돼요. 1번 유형에. 쉽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거래량이 증가했잖아요. 이전과는 다른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급증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됐다라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매도도 하지만 반대로 이제 매수도 했다. 그거는 제가 이전에 강의 영상들을 이제 매번 이제 찍어 드릴 때,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이렇게 무료 방송을 통해서든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수급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주가 캔들, 거래량 캔들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죠, 매번. 그걸 이제 좀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이게 수급이 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어느 정도 파악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최저점에서 지금 거래량 역대 지금 상장일에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중요해요. 이때 거래량이 한 번씩 이렇게 튀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 1차 파동의 이 거래량, 최대 거래량 발생했었던 이 거래량 캔들을 넘어서지만 않으면 됩니다. 넘어서지만 않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금 여기 이 1차 파동, 1차 기대를 만들었었던 그 당시 거래량의 이 준하는 또는 그 이상 발생하게 되는 여기를 이제 2차 파동 시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2차 파동 시점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1차 파동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양봉이 나왔다 하시게 되면은 어제의 캔들과 오늘의 캔들을 이 거래량은 더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1차 파동에 나왔던 이 거래량보다 혹시나 이 2차 파동에서 거래량이 좀 덜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더 증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점을 그럼 계속 연일 경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와 여기에 거래량을 더해야 돼요. 그럼 여기를 넘어서겠죠. 그러면은 1차, 2차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혹시 어렵습니까? 혹시 어렵나요? 어렵지 않은 걸로요? 네, 대답이 없으시면은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더미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더미동이라는 종목이 이제 뭐 9월 말 정도에 굉장히 이제 강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여기 캔들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상한가를 가는 1차 파동이 나와줬어요. 나와주고 나서 지금 하루 이틀 뒤에 바로 2차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요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깃발을 보시게 되면 1차 파동 이후에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 패턴 중에서 어떤 패턴인가요? 자, 1번, 2번, 3번, 4번 패턴 중에서 어떤 패턴인가요? 이게 빠르면 1, 2거래일이에요. 조금 늦어진 다음에 3주 정도 이제 최대 3주 정도 이제 횡보 기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빠르면 1, 2거래일에도 바로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은 종목들이 연속성이 거의 없잖아요. 1번입니다. 1번. 1번에 해당이 됩니다. 1번에 해당이 돼요. 이게 이틀 정도 만에 이렇게 이제 급등이 조금 나왔지만 보시면은 여기서 횡보하는 당시 저점이 거의 비슷해요. 고점도 거의 비슷합니다. 1차 파동 이후에 저점과 고점이 거의 비슷하고 단기간 이제 횡보 구간을 잡고 1, 2거래일 정도만 횡보 구간을 잡고 나서 2차 파동이 나와줘요. 2차 파동이 나와줍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유리한 이제 그러니까 유리한 자리에서 결국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매수 타점 같은 경우 우리가 유리한 자리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거는 한 3종목 정도만 더 보여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1번 파동에 해당이 돼요. 1번 파동에.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여행. 이거 TV방송 종목 보셨습니까? 참 좋은 여행 TV방송으로 종목 보셨어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자, 이것도 1번 파동에 해당이 됩니다. 1번 파동에. 1번 파동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1차 이게 지금 1차 파동이에요. 1차 파동이 나와주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 지금 6,000원대에 그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근데 이거를 7,000원대로 6,500원 7,000원대로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잖아요. 레벨업 시키는 그 포인트가 나와주는 이 급등 캔들 이게 중요합니다. 거래량은 이전보다 당연히 많이 발생을 해야 돼요. 이게 이날 음봉이 좀 떴는데 이게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기준을 잡고 싶어요. 요게 기준입니다. 기준봉 1차 기대 기준봉 여기서 거래량은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1차 파동 이후에 지금 거의 저점과 고점이 비슷하게 이제 횡보가 됐었죠. 저는 이때 수급을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하냐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거래량이 조금 증가를 하는 또는 거래량이 감소를 하는데 이게 주가가 자리를 지킵니다. 횡보하는 자리를 지켜 이거 심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1차 급등이 나온 후에 주가가 거래량은 감소를 하면 당연히 급등할 때는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래량 발생을 하고 나서 거래량이 감소를 할 때 주가가 이제 뭐 1번 파동 같은 경우는 횡보하는 자리를 잡으니까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게 아니라 횡보하는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파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겠죠. 들어올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나서 횡보하는 자리 이 박스권을 잡아간다.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잡아가는데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단기적으로 지지 구간을 2, 3거래일 정도 잡아주는 여기서 이제 살짝 거래량이 증가해주는 요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매수하시는 것도 종가 부근에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종가에 매수하는 게 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가에 매수하는 거. 종가에 매수하는 게 유리해요. 이게 장 초반에 내가 정말 스캘핑 당일 매매를 진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종가에 매수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종가 기준은 3시 이후 말씀드리는 거예요. 3시 이후. 아니면 3시 20분에 종가 가격 형성되는 거에 맞춰서 매수하셔도 돼요. 3시 20분 동시효과 들어갈 때. 그렇죠. 수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종가에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신뢰도가 높아요. 맞습니다. 다들 정말 열심히 들으셨네.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주가가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제 9시, 10시 뭐 우리가 이제 당일 매매로 마무리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이제 뭐 단기적인 관점이나 좀 스윙 관점으로 우리가 종목을 들어간다, 매수 진행을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9시, 10시 정도에 만약에 이제 급등이 좀 나와주면 한 10% 정도 이제 뭐 좀 상승이 나옵니다. 10%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게 지금은 한 10시 정도에는 이게 장대 양봉을 지키면서 10% 정도 급등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장 마감하고 나서 한 3시,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또는 3시, 3시 이후 동시효과 들어가면서 장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이게 주가가 빠질지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이게 조정을 보이고 나서 양봉이 음봉으로 변할지 그건 그 누구도 모르는 거겠죠.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수급을 지켜주는지 거래량이 동반됐기 때문에 이게 매수세도 강했지만 매도세도 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가 캔들이 어떻게 보면 말을 해줍니다. 주가 캔들이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은 결국에는 매수한 사람들보다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양봉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는 사람보단 파는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 윗꼬리가 달리는 거잖아요. 들죠? 반대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뭐 이제 양봉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음봉을 띄고 있었지만 이게 장 마감하면 그러니까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결국에는 매수세가 더 붙어서 이게 지금 이제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훨씬 더 강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끝까지 이 수급이 지켜지는지 오늘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이 거래량을 끝까지 잡아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세력의 자전거래 장난은요 거기까지 이제 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고 하면은 골치 아파요. 머리 아픕니다. 그러면 뭐 어떤 종목도 못 들어가요. 어떤 종목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을 좀 잡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종가 부근에 이제 종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수는 한 3시 이후에 하는 게 좀 가장 우리에게 유리하다. 좀 더 나아가면 3시 20분 동시효과 딱 들어갈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시장가로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 종가 형성되는 그 가격에 우리가 매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3시 20분에 시장가로 이제 매수 진행을 하면은 8,240원 오늘 이렇게 종가 형성된 가격에 매수가 진행이 돼요. 그런 만큼 신뢰도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 이날 이제 뭐 급등이 좀 나와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옆으로 이게 이제 바닥을 좀 잡고 바닥 지금 저점과 고점이 거의 평평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옆으로 단기 박스권을 이어간 다음에 2차 파동이 나와줘. 여기서는 거래량이 이 1차 기대 만들었을 때 거래량보다 더 나와줘야 돼요. 더 나와줘야 됩니다. 더 발생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매도 관점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8,000원대로 뭐 잡아드렸던 거는 이거 여행주들이나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그 상승하게 되면은 상승이 나올 때는 이제 좀 일부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이게 되면 주가가 또 빠지게 되면 결국 여행주들이나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백신이나 이제 치료제가 나오는 그 시점부터는 오히려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은 다시금 이 판만큼 또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도 타점을 좀 잡아드렸던 건데 그게 중요합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도 거래량이 좀 증가해주는 요런 자리에서 매수 진행하는 것 중요해요. 이때 저점 자리를 지켜주는지. 다른 종목을 보면은요. 자, KNN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KNN이라는 종목 또한도
이게 보시면은 11월 11일 날 13%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13%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 이전과는 다른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급증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1차적으로 1차 기대 파동을 만들어 줬어요. 1차 기대 파동을. 여기서 만약에 요날 거래량이 더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요날이 기준봉이 돼요. 1차 기대의 기준봉. 1차 기대의 기준봉. 근데 요거는 이날이 이제 최대 거래량 발생을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1차 기대 기준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깃발 부근이 되는 겁니다. 횡보하는 자리. 근데 이게 횡보하는 자리가 아까 1에서 4가지, 1에서 4가지 정도의 이제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파동이 나올 때 보시면은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13%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2차 파동이 나올 때도 13%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1차 상승할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1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13%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좀 잡아갈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빠르면 1에서 2거래일 안에, 늦으면 3주 정도 안에 박스권을 잡고 2차 파동이 나와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2차 파동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증가해줘요. 1차 파동의 거래량과 거래량이 이제 준하는 또는 그 이상 발생을 하는 정상적인 패턴은 1차 파동에서 13% 정도 급등이 나왔다. 그럼 요거 그만큼 나와요. 1차 파동 똑같이 여기를 A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거 복사 붙여넣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 결국에는 이게 거래량으로 보면은 거래량 캔들에서는 N자형 패턴이 나와주는 게 맞고요. N자형 패턴이 나와주는 게 맞고 이 주가 캔들에서는 1차 파동 이후에 뭐 N자형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저점이 조금 높아지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저점이 좀 높아지는 거. 자, KCTC라는 종목도 있어요. KCTC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급증을 했죠. 거래량이 지금 여기서부터 뭐 조금씩 이제 증가하는 모습 보이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량 발생을 할 때 지금 최대 거래량이 어디인가요? 1번, 2번, 3번. 1번, 여기 2번, 3번. 최대 거래량 3번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3번이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1차 기대의 기준봉. 그러고 나서 그럼 여기 거래량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여기가 이제 1차 기대 기준봉. 이 고점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게 고점은 낮아지고 있죠. 고점은 낮아지면서 저점은 거의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렇게 지금 깃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죠. 지금 이 앞전의 거래량에 거의 뭐 준하는 수준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고 이 패턴은 몇 번에 해당이 되나요? 몇 번에?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같거나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같거나 높아지고 그죠? 4번 4번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게 이런 모습이 왜 나오게 되냐면은 이게 1차 급등이 나와준 후에 마냥 상승할 수가 없어요. 주가라는 게 마냥 급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재료가 중요해요. KCTC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최근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죠. 근데 이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보통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뭐 해운주들 뭐 빅사이클이 도는 게 아니라 이게 BDI 지수라는 그 벌크선 운임지수가 상승이 나와야 이 해운주들 또는 조선주들이 이제 강한 급등 이 사이클이 돈단 말이에요. 사이클이 도는데 이때는
운임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근데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는 게 결국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고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같이 이렇게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컨테이너 지수가 급증했습니다. 이게 물건값보다 운임비가 비쌀 수는 없겠죠. 그럼 마냥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2차적으로 재료가 될 수 있는 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만 이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BDI 지수, 벌크선 운임지수, 이게 결국에는 재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건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원재료를 운반하는 선박이 다시금 이제 그 운임 이제 또 발주를 넣기 때문에 이게 다시 BDI 지수가 좋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BDI 지수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차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에 해당이 됐습니다.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 거래량이 이제 계속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지금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원하는 자리 저는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여기가.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제가 해운주를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추가적으로 더 나와줄 수 있다라고 봤어요. 단기적으로. 재료를 분석했을 때 그리고 KCTC든 대한해운이든 페노션 같은 이런 다른 해운주들 이번에 급등이 나왔을 때 테마가 만들어졌을 때 급등 나왔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최저점에서 역사적 거래량들이 발생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 저점에서 매집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런 자리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자리가. 이거는 이제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요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손절가를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손절가는. 그렇죠. 여기 저점이 형성되어 있는 지금 여기 종가가 가장 낮죠. 3650원 자리 정도로 손절가를 또 잡아볼 수가 있어요. 3650원 자리 정도로. 아니면 여기서 2차 매수를 하게 된다 하면은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의 반 정도로 손절가를 잡는 게 좋습니다. 손절가를 잡는 게 좋아. 여기 고점과 저점의 반토막. 질문입니다. 2차 기대 때 고점에서 물려서 다음날 하락하여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2차 기대 고점에서 물려서 다음날 하락하게 되는 상태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이제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거래량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KCTC 같이 거래량이 지금 1차 급등 나왔을 때 있죠. 1차 기대 만들었을 때 당시 급등 나왔을 때 여기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다. 그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이게 멀리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도 지금 이 박스권에 해당이 되는 걸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요렇게가 깃발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더 멀리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렇게가 깃발이 만들어지고 2차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거래량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 거래량보다 이상 이제 발생을 하는 거는 이거에 준하는 거래량이 발생해 줘야 돼요. 그때가 이제 2차 기대가 만들어지고 2차 파동으로 이거는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은 거래량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급이 이탈하는 것 자체가 이게 단기적으로 1차 급등이 나왔잖아요. 1차 급등이 나왔을 때 윗꼬리가 달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2차 급등, 2차 기대가 만들어지는 여기 이 타점에서는 이 캔들은 윗꼬리가 달리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지금 여기는 이제 뭐 얼마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 1차 지금 여기 기준봉을 만들어졌었던 이 거래량보다 그 이상 이제 발생을 하거나 여기 준하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 그거는 고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이기 때문에 한 차례 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엔 수급이 이탈했나 들어와 있나가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은 수급입니다. 1차 상승분은 거래량 기점으로 보죠. 거래량 기준으로. 자 보세요.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최대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가 기준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1차 상승이 나와준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3거래일 동안 지금 1차 기대를 만든 겁니다. 1차 기대를. 무조건 하루짜리가 아니에요. 이틀짜리도 있고요. 3일짜리도 있습니다. 최대 거래량을 보셔야 돼. 거래량이 급증하고 나서 거래량이 감소할 때부터가 결국엔 여기서부터가 이제 깃발 안에 드는 횡보하는 그 박스권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지. 1차 급등이 나왔을 때는 1차 급등이 나올 때는 여기는 거래량으로 최대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부터 기점을 잡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리고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것도. KCTC 아이 축하드립니다. 자, 셀레믹스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셀레믹스라는 종목을 제가 요거를 여기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깃발령 패턴에 해당이 돼요. 보시면 지금 이게 거의 뭐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죠. 제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 바닥에 가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치고 올라오는 거. 근데 이때 장대 양봉 지켜주는 거 저 굉장히 좋아해요. 결국엔 수급을 잡아줬다라는 거니까. 이게 종가가 형성이 되고 나서 캔들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거래량이 동반되는데 양봉을 잡아주고 있다? 수급을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뚱땡이 양봉.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지금 바닥 구간에서 지금 증가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여기 결국엔 최바닥이니까 19,050원 최바닥 찍고 나서 거래량 동반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때 이 저점과 여기 지금 거래량이 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봉이 돼요. 거래량이 더 증가했으니까 첫 번째 여기 거래량보다 여기서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요만큼이 기대가 해당이 돼요. 요만큼이 1차 기대예요. 요만큼이 1차 기대이고 지금 보시면 이건 이 거래일 만에 급등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고점은 비슷하게 가는 게 저점은 높여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파동이 나와죠. 이때는 이 앞전에 여기 기준봉에 해당되는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해줘야 돼요. 그 이상 여기 준하는 또는 그 이상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1차 패턴 이후에 2차 기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매도 타점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다 하시더라도 이제 이렇게 뭐 흐름이 나와주고 깃발령 이제 흐름이 나와준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 여기선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돼요. 그 이상 가는 거는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린 딱 기준에 맞게만 그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해요. 기준에 맞게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20% 정도 급등이 나왔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잡고 나서 2차 파동이 나와주는데 이 2차 파동 나오는 이 캔들이 거의 20%에 준하는 그리고 거래량도 이 기준봉의 거래량보다 더 많이 나와줬다. 그 이상 발생을 했다 하면은 이 캔들에서는 매도하시는 겁니다. 더 가더라도. 이해가 되시나요? 더 가더라도. 그죠? 테림포장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요렇게 자 이것도 보시면 이건 이제 좀 다른 유형입니다. 이것도 집중을 해서 해보세요. 자 이거는 횡보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잡으시냐면은 깃발이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두 개가. 자 보세요. 여기서 1차 깃발이 지금 이전과는 다른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이전과는 다른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와준 후에 지금 최대 거래량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1차 이제 급등이 나와준 후에 지금 고점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그리고 저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거의 비슷하죠. 거래량은 최대 거래량 발생했을 때보다 이제 점점점 줄었어요. 줄어든 상태에서 우선은 이제 여기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2차 지금 한 단계 레벨업 시켜놨습니다. 4,000원대에서 이거를 5,000원대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깃발이 여기 깃발 나오고 나서 다시 2차 깃발이 또 나왔습니다.
2차 깃발이 또 나왔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보통 그 매수 타점을 잡으실 때 깃발이 지금 이제 만들어진 1차 깃발에서는 저는 이것도 1차 깃발에서는 안 봤거든요. 2차 깃발에서 봤습니다. 2차 깃발에서. 2차 깃발에서 나올 때 1차 급등한 후에 이게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 고점이 이제 점점 낮아지는, 그리고 저점도 점점 좀 높아지는 2차 깃발이 만들어지고 나서 요런 자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렇게 깃발 위에 이제 상단부를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살짝 좀 증가를 하는, 여기는 손절가 잡기가 편해요. 손절가 잡는 게. 손절가를 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이 추세선으로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자리들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손절가가 굉장히 짧습니다. 내가 이거를 매수를 하더라도 이게 보통 이제 뭐 많아봐야 5%예요. 보통은 3에서 많아봐야 5% 정도 이제 손절가를 잡게 됩니다. 근데 먹게 되면은 이게 앞전에 지금 급등이 나왔을 당시에 10%, 15%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그대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한 10%에서 15% 정도 급등이 나와줘요. 급등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편해요. 그래서 웹젠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웹젠이라는 종목도 한도. 이 종목도 여기를 이제 기점으로 잡으실 수가 있죠. 이게 기준봉이 됩니다. 요게. 거래량이 이전간에 지금 다른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급등이 보였습니다. 1차적으로 깃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옆으로 거의 뭐 고점이 비슷하고 저점도 비슷한, 지금 깃발을 이제 한 차례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1차와 2차, 그죠? 깃발의 한 종목에서 몇 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몇 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죠? 이게 보시면은 결국에는 박스권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데, 매수 타점은 이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재료 분석이에요. 결국 그 분석을 이제 이 재료가 단기적으로 뭐 급등할 수 있겠냐, 2차 파동 나와줄 수 있겠냐 라는 거를 이제 분석하고 나서 매수 타점을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이제 깃발은 요거예요. 요거 이게 가장 편합니다. 이 깃발이 가장 편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 안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하단을 이제 손절가로 잡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손절가를 잡는 게 굉장히 편해요. 이거 지금 비슷한 흐름이 나와주는 게 있어요. 지금 2차 깃대를 만들기 전 타이밍에 있는 게 있거든요. 비트컴퓨터 맞아. 비트컴퓨터라는 이 보시면은 자, 요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뭔가 좀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런 게 가장 편해요. 이게 요런 패턴이 가장 편합니다. 1번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깃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서는 이제 2차 깃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딱 요만큼까지만 지금 뭐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죠. 요만큼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확진자가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죠. 확진자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00명대로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지금 이 추세 자체가 최근에 계속 300명대 유지를 하다가 오늘 200명대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또 이제 300명, 400명대로 좀 증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지금 뭐 수도권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2단계로 현재 격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언택트 쪽 지금 코로나로 인한 좀 수혜 종목들이 순환매가 더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차트를 딱 보시면은 저녁 뉴스에 300명 넘었어요. 자, 보시면은 비트컴퓨터가 이전과는 다른 거래량 발생을 했죠. 이전과는 다른 거래량 발생하고 나서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지금 저점을 거의 12,000원대를 지금 잡아가고 있잖아요. 12,000원대를.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 그럼 손절가를 얼마 잡아야겠습니까? 손절가를. 지금 이 자리도 뭐 자리는 좋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날 저점 자리 11,900원 자리가 손절가가 될 수 있어요. 11,900원 자리가.
매수는 솔직히 이 박스권, 이 지금 이 깃발 만들어져 있는 이 박스권 안에서는 어디서든 해도 돼요. 이게 한 3거래일 정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저점을. 지금 지지 구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등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차 상승이 한 30%, 지금 이거 상한가 보냈습니다. 1차 상승이 한 상한가를 보내고 나서 2차 상승이 거의 이제 30% 가까운 이제 뭐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최종 목표치를 그렇게 잡으니까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여기서 손절 치면 얼마 손절 쳐요? 여기서 손절 치면서 많아봐야 5%입니다. 3에서 5% 정도. 지금 여기 12,200원 오늘 종가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11,900원까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3% 정도도 안 돼요. 2.7%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손절가가 짧죠. 손절가가 짧은데 여기서 추가 파동이 나와주게 되면은 더 많이 먹을 수가 있고 3% 5% 그 이상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또는 이런 종목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도 오늘 계속 이게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있잖아요.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지금 이 거래일 정도는 좀 조정을 보여놨습니다. 여기서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다. 이거는 매도세가 강한 거예요? 매수세가 강한 거예요? 매도세가 강한 겁니까? 매수세가 강한 겁니까? 매수세가 강한 거죠. 그죠?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누군가는 이 종목이 빠지면 빠질수록 아래에서 계속 누군가는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계속 이 저가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원대 이탈하게 되면은 또 매수세 유입이 되고 또 9,000원 뭐 700원 800원대 이탈하게 되면은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래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아래꼬리가 달린다는 거는 그만큼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 또한도 물론 이게 교육주 쪽에서는 YBM넷이나 뭐 메가MD 이런 종목이 대장이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최근에 11월 20일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날 이때 대장을 잡았습니다. 급등이 나오면서 대장을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거래일 정도 쉬어가는데 아래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깃발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1차 깃대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거래량 터졌으니까 1차 거래량 1차 깃발이 만들어지고 나서 고점 낮아지고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 고점이 더 낮아졌어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저점도 더 낮아졌어요. 그러면 지금 1차 깃대 만들어지고 나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계속 관심 종목에 추가해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을 잡으셔야 돼요. 어디서 잡냐? 요런 자리에서는 아래 꼬리가 계속 달리게 되면은 여기 지금 여기 저점을 계속 이게 지금 이 어제보다 오늘 저점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어제보다 오늘 또는 오늘보다 내일 저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저점을 손절가로 잡고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깃발에서 요렇게 되다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저점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다가 갑자기 저점이 높아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종목으로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아이스크림 에듀가 지금 요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근데 이게 저점이 만약에 내일 아래 꼬리가 달리는 거는 같은데 저점이 오늘보다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저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위로 또 보합 도지형 캔들이 만들어져요. 강보합 약보합 상관없습니다. 아래 꼬리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손절가를 여기로 잡으면 되겠죠. 이 캔들 저점이 더 낮은 이 박스권 안에서는 저점이 여기가 가장 낮기 때문에 이 캔들로 손절가를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저가로 손절가를 잡고 매수는 음봉에서도 잡아도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스크림 에듀는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아까 비트컴퓨터도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고. 쉽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항상 공부 종목을 항상 올려드리는데 위지트라는 종목을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1차 급등이 나오잖아요. 1차 급등이 나와준 후에 거래량 감소합니다.
조정을 보여요. 근데 아래 꼬리가 달리죠. 아래 꼬리가 달립니다. 아래 꼬리가. 이게 요날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요거를 지금 아래 꼬리가 지금 더 낮아졌죠. 어제 같은 경우는 더 낮아졌는데 이게 장대 음봉으로 그러니까 몸통으로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아래 꼬리가 달리면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달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다라는 거겠죠. 누군가는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주가가 강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관성이 아니죠. 급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대로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면 과열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급하게 빠진단 말이에요. 급하게 빠지는데 자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온 게 아니라 어제와 비슷한 추세가 이어진 게 아니라 아래 꼬리가 달리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는 아래에서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런 자리에서는 여기를 이 저점을 손절가로 잡고 매수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저점을 손절가로 잡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렇게 다 전략을 잡아드리거든요. 위지트라는 종목을 어떻게 잡아드렸냐면은 이게 시간에 5% 정도 가까운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5%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음날 이제 개장하고 나면은 시가가 5% 이상에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여기서 장 시작한 이후에 바로 급등하면 내 거 아닙니다. 바로 급등하면 우선은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시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바로 급등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급등하는 거를 따라잡는 게 아니에요. 급등하는 거를 우선은 손절가를 1200원으로 잡아놓습니다. 1200원이 여기 저점 자리. 이게 중요합니다. 손절가를 잡는 게 저점 여기 1200원을 잡고 나서 우리가 이게 1250원대의 분봉상 단기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음봉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을 보일 때 음봉에서 매수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이 말뜻이 이해가 되시죠? 요 말뜻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7% 정도 급등을 했잖아요. 갭상승 시작을 하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을 보였어요. 이게 재료가 더 갈 수 있냐?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왜 가고 있어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우리기술투자 오늘 같은 경우 비덴트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비덴트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그리고 위지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대장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이 종목들 또한도 마냥 갈 수가 없어요. 우리기술투자가 대장이기는 하지만 이 대장이라는 종목이 마냥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부대장 또는 이제 그 주변주 후속주들이라고 하죠. 후속주들이 오히려 대장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위지트였던 거죠. 위지트가 기존에는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연상을 보내면서 단기간 얘가 급등하면서 가상화폐 대장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단기 조정을 보일 때 거래량은 감소했고요. 그만큼 이탈자가 없다라는 거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탈자는 세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탈자가 없는 가운데 저점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강보합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을 때는 손절가를 이렇게 1200원으로 잡으시고 1200원. 예, 손절가를 여기 이제 최대 여기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갭상승할 때 가는 거를 따라잡는 게 아닙니다. 눌릴 때 잡는 거예요. 눌릴 때. 눌릴 때 매수인 겁니다. 이거는 당일로 끝내도 되고요. 내가 오늘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바로 안 간다 하면은 짧게는 1, 2거래일에서 조금 길게 한다면 이제 2, 3주 안에 이제 요렇게 이제 매매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깃발령 패턴이 굉장히 자주 보여요. 이렇게 이틀만 해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최근에 이런 패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 위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해도 충분히 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렵지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깃발령 패턴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어렵지가 않고 뭐 누구나 다 좀 따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단순한 패턴이기 때문에 뭐 오늘 이제 제가 갖고 나오는 것도 좀 마음 편히 갖고 나왔어요. 이걸 알려드리는 것 또한도 다들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1번 패턴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별 3개예요. 별 3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번 패턴이 이제 이게 별 3개입니다. 가장 좋아요. 그리고 2번 패턴도 좋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4번. 이게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결국에는 저점이 낮아진다라는 거겠죠. 저점이 고점이 낮아진다. 고점이 낮아지는 요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거는 매수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여기서도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은 여기 이 박스권에서 이 상단을 살짝 걸치는 캔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까 테린포장 같이 여기 이 상단을 걸치는 캔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잇는데, 이 캔들이 여기서 이제 뭐 박스권을 이어가다가 딱 이 만나는 시점에서 저점과 뭐 고점이 이제 만나는 이런 깃발 이제 뭐 거의 끝 마무리 시점에서 이게 여기를 이렇게 살짝 돌파를 하고 마감하는 이런 캔들들이 나와요. 거래량도 뭐 살짝 증가해줘도 되고 증가 안 해도 됩니다. 그래, 요런 캔들이 나와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거래량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고점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추세선이 그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물 저항대가 강한 겁니다. 심리적으로 이 구간에 오면 튕겨 나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튕겨 나오는 건데, 여기를 돌파하고 마감을 했다?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심리적으로 매도세가 나오는 구간인데 그걸 누군가는 받고 올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런 자리는 이제 요런 자리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거는 이제 타점을 잡을 때 요렇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를 매수 타점으로 잡으세요. 그러고 나서 뭐 한 차례 뭐 거래량 없이 뭐 1, 2거래일 정도 뭐 거래량 없이 쉰다? 그건 좀 지켜보셔도 되죠. 지켜보셔도 되고, 이 결국에는 지켜보신 다음에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이제 급등이 나온다. 이때는 매도 타점으로 보셔야 된다. 매도 타점으로. 매도 타점으로. 파란색 거래량이 많은 경우가 뭔 말씀이신가요? 음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봉? 음봉이 많이 나와주는 게 좋을까요? 양봉이 많이 나와주는 게 좋을까요? 1번 나는 양봉이 많이 나오는 게 좋다. 2번 나는 음봉이 많이 나오는 게 좋다. 당연히 1번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1번이겠죠. 1번이 가장 좋습니다. 양봉. 고점이 위로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해? 고점이 점점 높아지는 것도 여기 1번 패턴으로 보셔야 됩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는 것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점이 높아지는데 저점은 같아지는, 저점이 같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저점이 같아지는, 이게 깃발인가요?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깃발인가요? 이 모양이 깃발인가? 깃발이 아니죠. 굉장히 확성기죠, 확성기. 표현 굉장히 적절했습니다. 확성기죠, 확성기. 이거는 이제 깃발력 패턴이 아니라 이건 확성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고점이 높아지면은 저점도 같이 높아져야 돼요. 네, 고점이 높아지면은. 근데 보통은 요런 패턴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게 가장 매매하기 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1차 기대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고수분들은 매수를 하세요. 그치만 관심 종목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권에서 거래량이 감소할 때, 이때는 말씀드렸죠. 매수 타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딱 여기가 매수다라고 하기보다는 재료 분석하신 다음에 단기적으로 뭐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하단을 잡아놨다.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 재료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더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때가 이제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이제 깃발에서 2차 깃대가 만들어지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급등 나오는 그때를 매도 타점으로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매매를 이 깃발형 패턴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매매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게 있습니다. 깃발형 패턴, 결국에는 단기 매매입니다. 단기 매매를 비중 많이 실을 수 있으세요? 비중 많이 실을 수 있으세요? 단기 매매는 왜 하나요? 단기 매매를 그죠?
맞습니다. 주력주 기다리, 그러니까 좀 중기 관점으로나, 그러니까 뭐 스윙, 중기, 장기 뭐 다양하겠죠.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이제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는 거잖아요.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는 그런 종목, 비중을 실어서 실은 종목이 수익을 챙기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단기로 계속 이게 심심하니까 단기로 계속 매매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종목은 이 기빨령 패턴은 비중을 많이 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패턴을 배웠다라고 하셔서 이게 단기 매매인데 막 내가 뭐 1억을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를 하는데 막 5천만원 막 50%를 그냥 때려 박아버린다? 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건 주력으로 챙기는 거예요. 주력으로. 수익을 챙기는 건 주력으로 챙기는 거고, 이 단기 매매는 그냥 돌리는 데에만 좀 의의를 두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순환을 시키면서 이게 이제 뭐 내가 50% 넣어가지고 수익을 정말 단기간에 많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주력에다가 비중을 많이 넣으신 다음에 1억을 투자하고 계시면은 한 10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 이제 매수 진행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뭐 5% 뭐 10% 이 정도만 봐도 뭐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죠? 기분 좋기 때문에 기분이 좋기 때문에 주력을 비중을 많이 담는 거는 주력으로 가세요. 내가 여기서 주력은 뭐 스윙을 가든 중기 가든 장기 가든 그건 이제 본인의 이제 그런 매매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단기 매매인 만큼 비중을 많이 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아니, 그리고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 전업이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전업이신 분들은 단기 매매만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또는 당일 매매만 하시는 분들, 오전에 매매 뭐 끝내버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전업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 대응하기가 이제 힘든 상황 속에서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단기에 목숨을 건다? 아,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카톡방에서 벽타기 하는 것도 힘들어요. 웹젠이에요, 웹젠. 그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이제 역대 이제 거래량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상승에 따라서 결국에는 거래량이 이제 뭐 급증을 하거나 아니면 이 상승분이 있잖아요. 상승분이 1차 기대만큼 2차 기대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 기대 후에 깃발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 만들어진 다음에 2차 기대가 만들어질 때 상승이 결국에는 여기서 뭐 30% 정도 상승이 나왔다 하게 되면은 2차 기대 30%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만큼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거래량이 없이 정말 이렇게 역대 거래량들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제 꾸준한 우상향이 나와주는 거겠죠. 여기서는 이 상승분에 따라서 이 상승률 자체가 1차 기대, 2차 기대 여기만큼 복사 붙여넣기가 나왔다 하게 되면은 이건 깃발 마무리로 보셔야 돼요. 2차 기대 나온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오늘 강의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들 숫자 7번입니다.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들 숫자 7번이에요. 오늘 첫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 이제 첫 강의를 진행을 했고,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제 뭐 섹터들 후속 테마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정말 이제 제가 최근에 신규 상장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박셀바이오나 뭐 피플바이오 뭐 제가 이거 뭐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뭐 미친듯이 상승을 하고 있죠. 거의 뭐 최바닥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여기 22일날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이런 뭐 최근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나 아니면 뭐 여행주들 뭐 노랑풍선이나 뭐 모두투어 같은 이런 여행주들 후속 앞으로 지금 우리가 좀 비중을 실어서 좀 주력으로 잡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니죠.
있을만한 테마를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은 후속 테마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우리가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 비중을 많이 실지 않는 가운데 단기 급등을 먹는 뭐 패턴을 알려드렸다 하면은, 내일 같은 경우는 비중을 많이 실어서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을 만한, 결국에는 주력주가 좀 중요해요. 주력주가 비중을 그만큼 실는 만큼 보다 확실한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갈만한 테마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일 후속 테마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 1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VIP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한 VIP 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력주와 단기주를 병행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하고요. 주력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게 비중 실어서 크게 먹는 게 중요해요. 안전하게 비중을 실어서 크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카톡방 같은 데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 모드투어나 뭐 노랑풍선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있죠. 모드투어나 노랑풍선 같은 그런 종목들 또한도 어떻게 보면 요런 걸 이제 비중을 이제 실어서 담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제 좀 출발하는 이런 종목들인데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게 중요하거든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여행주들이나 항공주들은 상승하면 좀 일부 매도를 하고 하락하면은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백신이나 치료제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치고 갈 종목들입니다. 여행주들이나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또는 뭐 이전에 이제 뭐 잡았었던 이오테크닉스나, 이오테크닉스도 저희가 이거를 이제 뭐 매수를 진행을 하고 나서 한 50% 정도 이제 수익을, 보통 이제 저희 목표가는 50%로 잡습니다. 우리가 주력주를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력주 목표가 같은 경우는 50% 잡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뭐 여기서 121만 5천원 정도에서 50% 수익 이제 마무리를 진행을 했고, 그때 같이 잡았었던 게 BH입니다. BH라는 종목 또한도 우리가 여기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고 나서 여기 상한가에 이제 매도를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한 30% 정도 이제 수익을 챙기면서, 이게 결국에는 주력주들 한 종목당 25% 비중을 넣습니다. 비중을, 이게 뭐 5%, 10%,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5%, 10% 정도로 비중을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력주들 같은 경우는 25%, 그러니까 과감하게 비중을 넣어요. 저희 가족분들 저희 이제 VIP 가족분들 또한도 이게 주력주에다가 보통 직장인분들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비중을 오히려 주력주들에다가 굉장히 많이 실어서 넣습니다. 많이 넣다 보니까 수익금이 뭐 어마어마하죠. 오히려 이제 주력주가 말 그대로 주입니다. 이게 주이고 단기는 거들 뿐이에요. 거들 뿐. 그래서 주력주가 가장 중요해요. 결국엔 먹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오테크닉스랑 뭐 BH 후속 종목 두 종목을 이미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금 약간 상승이 나와준 상태이고, 한 종목은 지금 매수 기회, 그러니까 두 종목 다 지금 매수 기회 위치에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두 종목 지금이 좀 저점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박셀바이오나 피플, 뭐 셀레믹스, 뭐 KCTC 같은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깃발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단기 깃발형 패턴 위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해요. 잡아둔 게 반도체랑 스마트폰 쪽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력주들이 반도체랑 스마트폰 쪽이에요. 무슨 섹터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기관들 최근에 매매 흐름 보이세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최근 매매 패턴 자체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오히려 매수 진행, 그러니까 지금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매수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상승했을 때 10, 20% 정도 상승했을 때 이제 매도하고 다른,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돌고 돌고 도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뭐 내일도 이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후속 테마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력 테마는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좀 힌트를 드렸었던 게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 쪽이었죠. 반도체나 뭐 자동차 쪽이었고. 그러니까 단기 종목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는 이런 기빨령 패턴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빨령 패턴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단기는 지금 이렇게 하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패턴이 없어요.